문제풀이 해드릴 거고요. 정석은 없었어요. 정석은 우리 문제풀이가 이번 숙제에 없었고, 이번에는 뭐만 있었냐면, 부교재랑 리마인드만 있었습니다. 부교재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죠. 부교재 문제는 이번에 89번부터 117번까지였었네요. 89번부터 117번까지였었고요.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해볼까요? 첫 번째는 92번입니다. 자, 92번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A 4제곱 플러스 64예요. 네, 그럼 사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A 4제곱 더하기 0A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예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상수 2차, 4차만 있는 보기차식이라고 볼 수 있죠. 보기차식은 치환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A 제곱을 라지 A로 잠시 치환하겠습니다. 이 보기차식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수업인가 세 번째 수업 때 했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하면 이건 라지 A 제곱 플러스 64인데 64가 마음에 걸리네요. 그냥 냅두죠 우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변형한다고 그랬냐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변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변형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원래는 세 가지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뭐였었냐면 2차랑 현재 치환한 친구의 2차랑 상수 이걸 두 번 적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0이라서 사실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2차랑 1차 형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필요한 게 뭐였냐면 루트 씌운 거의 곱의 2배가 가운데 필요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래서 A제곱의 루트 씌움 A, 64의 루트 씌움 8. 그래서 둘 곱하면 8A이고 2배면 16A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두 개 적었냐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이 친구 1차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왔었어야 돼요. 여기 0이라 의미가 없긴 합니다. 여기 문제. 자, 이렇게 만들고 원래식하고 똑같으려면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빼기 16A를 해야 원래랑 똑같고요. 이 식은 원래랑 똑같으려면 더하기 16A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원래랑 똑같으려면 더하기 64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A 플러스 8의 제곱이고요. 요건 앞에 있는 친구가 A-8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앞에 있는 친구가 그냥 A 더하기 0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빼기 16A 더하기 16A 더하기 64고 이 형태들 중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는 걸 찾는 거였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죠. 왜요? 라지 A가 뭐니까? 스몰 A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라지 A를 스몰 A로 바꿔서 원래 식으로 적는다면 A제곱, 스몰 A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4A인데 4는, 4래요. 미쳤어요. 왜 말하고, 그게 다르죠? 4의 제곱 곱하기 A제곱이니까 4A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특수한 형태의 해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해서 적고요. 한 번은 빼서 적는 거였었습니다. 내림차순 정리까지 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하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에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럼 이게 끝인 거죠. 됐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두 개의 인수 나왔는데 그 중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누구 있냐면 4번이 있겠네요. 됐죠? 지우개 드릴까요? 자, 95번 보시면 x-1
그 다음에 x-2, x 플러스 4, x 플러스 5 빼기 40을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를 찾으세요니까 인수분해를 하세요. 이렇게고요. 이거 싹 다 전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항이 총 16개가 생겨요. 동류항 정리하기 하기 전에 총 16개의 항이 생기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 항이 너무 많아서 직접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건 뭔가 해법이 있겠구나, 특별한 문제풀이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문제풀이 방법을 이야기 드리면 기억하고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x의 개수가 모두 1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두 친구를 묶어서 전개하죠? 그럼 상수들의 합이 사실은 전개식에서 1차의 개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둘을 묶는다고 가정하면 x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얘 때문에 나온 거고 마이너스 1은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즉 마이너스 3x가 되는데 이 마3 뭐예요? 이 둘의 합이 1차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2차는 무조건 x제곱이고 1차의 개수가 이 상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1차의 개수가 같은 친구들끼리 묶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땡땡땡 이런 식으로 2차와 1차가 공통인 형태가 생겨요. 그럼 그 친구들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해법이 그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수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정리한다가 해법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수의 합이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마3이고 이렇게 하면 9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3이네요.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전개해서 x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3x고요. 상수는 마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 5x에서 3x, 즉 상수의 합이 1차의 개수가 된다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10 되고요.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럼 이걸 치환을 한다고요. 공통인 부분이니까. 공통인 부분이니까 치환을 합니다. 인수분해 첫 번째 공통인수 있으면 묶기, 두 번째 치환할 거 보이면 치환하기, 그거였었죠. 치환을 해요.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해요. 그럼 t-4, 그 다음에 t-10 마이너스 40이라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0 빼기 40이에요. 사라지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t-14t로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공통인 인수인 t가 있어서 묶으면 t-14고, t는 우리가 임의로 찾은 거죠. 원래대로 돌립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4.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x로 묶으면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네. 요거 인수분해 안 되는지 되는지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2차가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본인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네, 특별히 방법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없진 않네요. 있긴 한데 근해 공식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뭐 그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인수는 얘나 얘, 그리고 인수의 개념은 결국 곱해서 표현한다니까 이 둘을 곱해서 나온 것도 인수입니다. 이 둘을 곱해서 나온 것도 인수고요. 이렇게 둘 곱해서 또는 이 세 개를 곱해서 나온 것도 인수고 실수배한 것도 인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요. 자, 앞으로 이런 생각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간단한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는 꼭 같은 부분만 치환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얘를 t로 치환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이걸 t라고 생각하면 t-6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또는요,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제곱 빼기 제곱의 개념을 이용하고 싶어서 합차공식으로 가버려요. 합차공식으로 가서 얘랑 얘의 절반, 합의 절반, 이거 둘 더하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4죠. 절반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이걸 잠시만 t라고 생각을 하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t 더하기 3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 빼기 3이 되죠. 그럼 합차 공식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왜 이게 편하냐면 이 40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틀리진 않아요. 근데 식이 간단해지진 않습니다. 간단해지진 않아서 오히려 계산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또는 이런 방법 또는 보이는 것만 그대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구나 해서 생각을 좀 열어놓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것만 할 필요 없어요. 문제의 요구나 형태에 맞춰서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보는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맨날 보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는데 선생님 어제랑 그제 뭐 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영상 올린 거 막 이런 걸 좀 봤어요. 이런 걸 봤더니 오랜만에 티처스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티처스 뭔지 아나요? 네, 티처스를 추천해 주는데 정승재 선생님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선생님들, 온라인상에 나오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정승재 선생님이 내 스타일하고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조금 나랑 안 맞더라고. 어쨌든 정승재 선생님이랑 제일 맞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티처스 모든 프로그램을 본 거 아닌데 오늘 딱 본 그 클립에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문제를 4번 풀어라. 여러 번 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데 풀 때마다 다른 풀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최상위권이에요. 상위 1% 혹은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극상위권, 최상위권 해당하는 학생이 나와서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상위 1.1%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1, 2, 3등 안에 드는 친구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친구였었는데 이 정승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라 할 때 여러분 이거 풀면서 이렇게도 치환을 해보고 통째로도 치환을 해보고 아니면 치환 안 하고 그냥 전개도 해보고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푸는 겁니다. 해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해법이 있는 거고 그중에 선생님이 말하거나 해설지에 적혀 있는 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수의 구조나 문제가 살짝 바뀌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본 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죠.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빨리 푸는 거, 명확하게 푸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니까. 근데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럼 답에선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해도 되나? 이게 맞나 틀리나? 애매할 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거 물어봤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있다면 그런 선생님은 이렇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그걸 좋아하지 싫어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되죠. 근거도 없이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야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지. 아무것도 없이 선생님 이건 이 공식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죠. 근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해준 이야기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해준 이야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추리고 논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문제 푸는 학문이 아닙니다. 논리하고 추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98번입니다. 98번 인수분해하세요 입니다. 이것도 결국 보기차식이죠.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9y 4제곱이에요. 4차, 2차가 있는 구조니까 보기차식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환이에요. x제곱을 라지 x,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라지 x제곱 플러스 2 라지 x 라지 y 플러스 9 라지 y 제곱이고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다시 해보죠. 그러면 2차 상수라고 했는데 x에 대한 상수인 거예요. 9y 제곱. 그거 2개 적고요. 9y 제곱 2개 적고요. 그 다음에는 2차와
1차, x에 대한 1차 이 순서 바꿔 적을게요. 요렇게. 세 개를 적어놓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씌운 거에 2배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x죠.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3y 곱하면 3xy 2배 하면 6xy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덧셈, 하나는 뺄셈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아까 여기 루트 씌운 거 x 더하기 3y 전체의 제곱. 이건 루트 씌운 x 3y의 뺄셈으로 연결된 x 빼기 3y의 제곱인 겁니다. 됐죠?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고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1차의 개수요. 2 아니에요. 1차의 개수는 2y입니다. 2y의 절반이요. y죠? y의 제곱. 이렇게 적는 겁니다. 1차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원래랑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원래인 이 식하고 똑같으려면 빼기 4xy를 해야겠네요. 이 식이 이 식하고 똑같으려면 플러스 8xy를 해야 되고요. 요 식이 요 식하고 똑같으려면 더하기 8y 제곱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세 친구 중에 사실 제곱 빼기 제곱인 건 누구예요? 얘예요. 뒤에 있는 식이 제곱처럼 보이진 않지만 라지 x가 사실은 x제곱, 라지 y가 y제곱, 4가 2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빼기 2xy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숨어 있는 거고 얘를 라지 x를 요 x제곱, 라지 y를 y제곱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적으면 x제곱 플러스 3y제곱의 제곱 그게 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xy 전체 제곱이 됩니다. 됐죠? 라지 x 이제 라지 y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라 한 번은 더해서. 근데 내림차순으로 바꿔서 적을게요. 2xy 플러스 3y 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서요.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쓰시고 이게 인수분해 되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차식은 해법이 따로 있어요. 해법이 따로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희재 왜 또 보고만 있어요? 안 적고. 적으세요. 그러라고 드렸잖아요.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이 방법, 해법이에요. 활용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난이도의 문제일 뿐이지 무조건 나옵니다. 적으시고요. 다음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보시면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인수 현재 없습니다. 치환할 것도 없어요. 치환할 것도 없어서 이거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x 2차, y 2차, z 2차예요. 그럼 그냥 x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자, 필요한 형태로 전개를 할게요. 여기 다 전개하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x에 대한 2차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 더하기 z x 제곱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개수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y제곱, z제곱, 2yz가 될 거고 x가 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은 친구는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xy제곱, z제곱, y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죠. 미쳤나 봐요. xy제곱이 아니죠. zy제곱이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친구 너무나도 명확하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공통인 인수 zy가 보이네요. 그럼 묶을게요. 자, y 더하기 zx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z 전체 제곱 x 더하기 공통인 인수인 yz로 묶으면 여기에 남는 건 y, 여기에 남는 건 z예요.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뭐가 공통으로 있어요? y 더하기 z가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다시 공통부분 묶거나
치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y 더하기 z로 묶으면요. x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하나 남죠. 더하기 yz예요. 그럼 수가 아니고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곱해서 x제곱 나오는 거 2개 적고요. 곱해서 y제곱 나오는 거 2개 적어서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더하면 yx, zx고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오네요. 인수분해 된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랑 x 더하기 z로 인수분해 됐고요. 앞에는 y 더하기 z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보기 좋게 xy, yz, zx라고 순환하는 구조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107번 이 땡땡땡이 땡땡땡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분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 형태를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QX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인수분해된다라고 했지만 뒤에 더하기 0을 쓴다고 놓고 보면 마치 저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예고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나머지 정리가 사실은 인수분해, 인수정리랑 연결되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QX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고 사실은 이게 나머지 검산식이고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의 문제풀이 방법, 해법 3가지.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직접 나눈다. 물론 직접 나눈다로 하셔도 돼요. 근데 식이 좀 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건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결국 요구한 거 뭐예요? Q-1이 얼마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일 집어넣으면 Q-1이 나오는데 아이고 Q-1을 하려면 얘 때문에 우변이 0이 돼버리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A, B를 구하고 직접 얘로 나누셔야겠네요. 맞죠? QX를 직접 구해야 되니까. 수치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친구 때문에. 맞죠? 그럼 수치 대입하지 말고요. 직접 나누기부터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x제곱 빼기 1로 나눈다. 누구를? 얘를. 그럼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제곱 와야겠네요.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한 다음에 빼시면 ax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ax가 와야겠습니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해서 빼시면 3차 사라지고요. b 더하기 1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ax 빼기 1이에요. 아직 2차고 2차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직접 나누시면 더하기 b 더하기 1입니다. 그럼 b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빼면 사라지고요. 1 더하기 ax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1 마니까 플러스해서 플러스 b 플러스 1이면 이건 사라지겠네요. 자, 1차예요. 얘가 나머지인데 우리 나머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의 개수 1 더하기 a 0이고 개수인 b도 0이어야 돼요. 나왔네요.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여기다 쓸 거예요. 나누면 몫이 qx고 그 몫이 얘잖아요. 그럼 qx는 a에 마이너스 1 넣고 b에 0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qx까지 한꺼번에 구했죠.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냥 나누면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a랑 b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나눠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등식은 직접 나눈다의 해법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x에다 2 집어넣어서 2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q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q2나 q0 같은 거 물어봤으면 이거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a, b 값 구하신 다음에 주어진 식에 2 싹 집어넣어서 q2가 얼마인지 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해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적으시고요.
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109번 보겠습니다. xy-z는 1인데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친구를 좀 활용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좀 활용하는 구조로 가서 여기 보시면 x, y, z가 있는데 이거 z에 대해서는 1차네요. Z에 대해서는 1차고 XY에 대해서는 2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남은 친구들이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없네요. 네, 남은 친구가 뭔가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친구를 Z로 내림차순 정리해봤자 인수분해가 특별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긴 되네요. 되긴 되는데 여기 보시면 4개가 공통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XY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묶으면 큰 무언가가 있나 싶긴 한데 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고 그 중에 보기에 있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문제 X, Y, Z가 모두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XY 있죠. XY가 여기에 있죠. XY는 이거 넘기면 1 더하기 Z 형태가 됩니다. 1 더하기 Z 형태가 되고 이거에 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보기에 없죠.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또 변형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해보죠. 이 Z를 없애는 구조로 가기 위해 식을 Z는 XY-1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1 더하기 Z, 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Y 빼기 1 요렇게요. 그러면 이게 사라져서 1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만 집중해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XY 더하기 1이에요. X로 한번 묶어볼게요. X로 묶으면 Y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건 더하기 Y 더하기 1이죠. 그러면 Y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묶으면 X 더하기 1만 남죠? 그리고 제일 앞에 뭐 있었어요? Z 더하기 1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네. 문제 보시면 인수분해를 하세요도 아니에요. 사실은 1번, 2번은 인수분해가 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조건으로 보기에 있는 형태 중에 유사한 걸 최대한 찾아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됐고요. 116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116번입니다. 아이고, 2006년 3월 고2 문제네요. 2006년이면 지금 2006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21살 대학교 2학년이네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왔던 문제. 깜짝아. 누가 소리 질렀어. 네. 자, 여기 봐요. 116번입니다. A는 루트 2 더하기 1이고 B는 루트 2 빼기 1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걸 보시고 자, 잘못된 접근.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식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중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쓰던 방법이에요. 그때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생으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서 풀었다면 사실상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두 개를 봤었을 때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무리수예요. 이거 보세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복잡합니다. 맞죠? 계산이 복잡해요. 무리수보다 계산이 쉬운 건 실수고, 실수래요. 유리수고,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 형태가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맞죠? 우리는 계산이 쉬운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시고 뭔 생각을 해야 되냐? 무리수네, 계산이 어렵겠네, 생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무리수인데 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럼 이 문제는 보시고 어떤 특징이나 규칙성 같은 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루트 2 더하기 1이고 루트 2 빼기 1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 부호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죠. 맞죠? 그럼 그 가운데 부호가 다른 걸 활용해서 혹시 무리수들을 유리수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무리수에서도 조금 더 간단한 무리수, 루트만 있는 친구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조금 더 간단히 만들기 위해 덧셈이나 뺄셈을 해봐야지가 올바른 접근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둘 더 해봐요. 얼마예요? 무리수만 남았네요. 그죠? 아니, 무리수만 남은 게 아니고 루트만 남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둘을 빼봐요. 얼마예요? 2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A 더하기 B, 여기 A 마이너스 B를 적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개에 채워넣고 싶어야죠. 선생님이 얘기 드렸죠? 덧셈, 곱셈, 뺄셈, 제곱 더하기 제곱. 이 네 개 중에 두 개가 있으면 나머지를 채워넣을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엔 뭐 적어야 돼요? A 곱하기 B. 여긴 뭐 적어야 돼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채워넣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채워넣을지 안 넣을지는 이따가 할 거예요. 필요하면 계산할 겁니다. 계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거는 계산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덧셈, 뺄셈, 곱셈, 제곱, 제곱의 합으로 한번 표현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필요한 걸 구해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마지막에. 다 구하지 마시고. 그럼 얘는 분모는 덧셈으로 되어 있네요. 됐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있었죠?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건 중요하다고. 이후에도 나오니까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A 더하기 B에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제곱제곱의 합하고 곱셈으로 연결됐네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A 더하기 B 얼마인지 안다고 무조건 대입하고 시작했나요? 아니죠.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맞죠?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 문제 보셨는데 대입해서 푸신 분들은 새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걸 구할 거예요. 이걸 구할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 물론 변형해서 하셔도 되는데 얘랑 얘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변형까지 안 가도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그냥 둘 곱하면 되잖아요. 덧셈 뺄셈이에요. 합차공식이네요. 합차공식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예요?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1이죠.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A 더하기 B가 2루트 2였어요. 제곱하면 8 빼기 2니까 6이네요. 그럼 얘는 6 빼기 1이니까 5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문제에선 안 쓰였어요. 이 문제에선 안 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봐요. 곱했는데 1입니다. A랑 B가 무슨 관계인가요? 곱했는데 1이에요. A랑 B가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입니다. 그럼 겉보기엔 역수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사실 둘은 역수 관계예요. 얘가 뭐라고요? 실제로는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얘 유리화하면 얘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생각들까지 같이 해주세요. 문제를 푸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베이스에 있는 이론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고 풀어야 나중에 변형이 돼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띠디딕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론적 베이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 이런 건 외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알겠죠?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죠.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복소수 연산하고요. 요걸 통해 켤레복소수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이고 복소수 연산은 거의 뭐랑 똑같냐면 무리수 연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루트 2 더하기 1 하고 더하기 2 루트 2 빼기 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선 요거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밑줄 친 이 친구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입니다. 이것도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했냐면 루트가 같은 것들끼리 묶고 루트가 없는 것들끼리 묶어서 따로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3 루트 2 빼기 2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복소수도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i랑 복소수 형태죠. 뿔마 p 플러스 qi예요. 그럼 i가 있는 애들끼리 따로, i가 없는 애들끼리 따로, 실수랑 허수를 따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그래서 직관적으로 a 뿔마 p, 여기 뿔마니까 더하기 b 뿔마 qi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i에 곱하기 p 플러스 qi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돼요. 전개해서 정리하는데 결국 복소수 형태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 적어야 되니까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실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면 i가 살아있으니까 허수예요. 그리고 요렇게 곱해도 요렇게 아니죠. 요렇게 아니고 요렇게 곱해도 허수예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i가 곱해지면서 i가 사라집니다. 실수와 허수를 나눠서 처음부터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AP 더하기 이렇게 적으면 BQI 제곱이에요. I 제곱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빼기 BQ. 처음 계산할 때부터 실수 보수를 나눠서 하겠다고. 더하기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전개해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BPI인데 BP부터 적고요. I는 뒤에 적을 겁니다. 실수 보수부 나눠서 적으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QI니까 AQ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전개해서 정리하는데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이요. A 플러스 BI, P 플러스 QI 있어요. 여러분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했나요? 대답 좀 해줘 얘들아.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했나요? 유리화했죠. 유리화. 루트가 없게 만들려고 유리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유리화를 하시는데 이런 구조면 어떻게 유리화하면 돼요? 이걸 곱하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 그죠? 가운데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A-BI를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분자는 분자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누기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야기에서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켤레복소수예요. 여러분 켤레라는 단어 어디서 쓰나요? 일상생활에서 씁니다. 요즘 날 추우니까 끼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끼나요? 뭐 껴요? 장갑 끼죠. 장갑 셀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한 짝, 한 짝인데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한 켤레라고 부르잖아요. 신발도 한 켤레라고 부르죠. 양말도 한 켤레라고 부르죠. 그죠? 켤레는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인데 구분이 될 때 켤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켤레들은요. 하나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같이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존재들을 켤레라고 해요. 장갑 좌우 구분되죠? 신발도 좌우 구분되죠? 양말 좌우 구분되는 거 봤습니까? 스포츠 양말 같은 거 보면 좌측 우측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신사 양말 비싼 거 보면 좌측 우측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둘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를 우린 켤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Z,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A-BI를 우리는 Z의 켤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Z하고 위에 막대기를 붙입니다. 막대기, 영어로 뭐예요? 바죠. 바. BAR, 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Z바라고 읽는 겁니다. Z바라고 읽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켤레라고요? 그럼 켤레로 끝나면 안 되죠. 켤레 의미요.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문제 풀다 나왔네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여기 부호가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었나요? 둘을 루트 2 더하기 1 나왔고 루트 2 빼기 1 나와서 선생님이 둘을 어떻게 했죠? 더했었죠. 그래서 Z 더하기 Z 바를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이 구조에서 2A가 되죠. 그럼 우리 복소수라는 높은 단계에서 뒤에 허수가 없잖아요. 명확하게 뭐가 된 거예요? 실수라는 단계로 내려온 거예요. 계산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덧셈, 뺄셈이니까 합차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곱셈을 쓸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a제곱 빼기 bi의 제곱이에요. bi의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라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역시 뭐가 돼요? i가 없죠? 실수가 됩니다. 복소수라는 높은 단계에서 실수라는 낮은 단계로 내려온 거예요. 계산이 훨씬 편하다. 거기에 하나 더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뭐 적겠어요? 지금까지 한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대답들을 하나도 안 합니까? 이걸 적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서 빼면 얼마 나와요? 2BI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없어요? 실수 부분이 없죠. 우리 실수 부분이 없는 친구를 뭐라고 불렀나요?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순허수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순허수는 뭐 하면?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럼 이 친구는 제곱하죠? 그럼 음수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제곱하면 음수니까 실수가 된다. 그래서 보통 Z-Z바를 활용하면 제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적진 않겠지만 무슨 결과가 나온지 적진 않겠지만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도 분명히 관련을 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켤레를 보면 때려박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덧셈, 뺄셈, 곱셈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왜? 그게 계산이 훨씬 편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됐고요. 마지막이요. Z바를 붙였어요.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죠? 근데 그거에 다시 한번 바를 붙여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는데 또 바꿔요. 그럼 원래랑 똑같겠죠? 바의 바는 자기 자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Z1, Z2라는 복소수 두 개 있어요. 근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요. 즉 사칙연산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위에 바를 붙여요. 그럼 이게 어차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행위다 보니까 뭐처럼 해도 되냐면 바 한 다음에 그대로 사칙연산을 하셔도 같은 결론입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사칙연산에 대해 나눠주는 것처럼 보여요. 분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복소수 Z가 실수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실수구나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Z라는 표현을 썼고 실수라는 표현을 썼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니까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Z랑 Z바가 같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Z가 실수다 나오면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게 나오면 Z는 실수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를 풀면서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살짝 오바됐는데 오늘의 메인 내용 이야기해보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허수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친구들이 생겨버려서 우리는 허수의 개념을 결국 확장해서 정리를 했어요. 허수는 뭐냐면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닌 수입니다. 우리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0보다 크다 양수, 0보다 작다 음수, 0이다. 왜?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 양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 그렇지 않으면 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알겠죠? 친구들한테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허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박살난 것 같네요. 어쨌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허수가 맞지만 허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라고 이야기하면 절반만 설명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됐죠? 끝.